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무브로 찾아뵙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입니다. 오늘 우리 아시님들 주말 귀한 시간 영상을 보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마구마구 방출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의 주요 마케팅 전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먼저 회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두 번째, 노출 효과를 아주 잘 쓰고 있죠. 세 번째, 환불 및 할인 제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고객 접근성 정책이 다른 마트와 좀 다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회원제도, 기존 회원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걸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스트코가 나왔을 때 돈을 내라고 했을 때 회원비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지금은 기꺼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출효과인데요. 이 노출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코스트코 입구에 들어가서 출구까지 나갈 때 사람마다 동선을 파악해 보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딱 접근 이 포인트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물품을 진열하는 것과 여기에 물품을 진열하는 것 매출 차이가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린다. 그럼 여기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품들을 진열을 하죠. 자, 그런데 알씨님들 코스트코에 주로 무엇을 사러 가십니까? 저는 고기나 물, 과일, 술을 사러 가는데요. 코스트코를 보면 우리 알씨님들이 사러 가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들리게 되죠. 중간에 나오면 옷이 있고요. 이쪽엔 술이 있고 빵이 있고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건강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코스트코를 갈 때 스마트 TV 사러 가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구찌백을 사러 가는 분 안 계실 거고요. 태블릿 PC 사러 코스트코를 간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은 대부분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입구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알씨님들이 주로 사는 생필품들은 다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면 살 확률이 단 1%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스마트 TV를 산다면 그거는 코스트코에 큰 매출을 올리게 되겠죠. 만약에 물을 여기다가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품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험용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험영업에서 생필품에 해당하는 보험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손, 운전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고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알씨님들이 그런 제품들을 입구에 배치해놔요. 그것만 판매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운전자를 가입하러 오더라도 우리가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 알씨님이 이야기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들을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암특치, 뇌심특치를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까지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쭉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하러 오면 여기서 암특치, 뇌심특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가입을 안 하고 바로 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운전자만 가입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암내심 특치가 괜찮네.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아시님들 많은 분들에게 좀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마케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환불 및 할인 정책이 정말 코스트코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치즈볼을 먹다가 치즈볼 절반 먹었는데 맛대가리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스트코에 갖다 줍니다. 이거 맛이 없어요. 환불을 해줍니다. 저 놀라운 정책이죠. 그리고 내가 청바지를 샀는데 내일 봤더니 2,000원 할인하는 거예요. 그럼 영수증 들고 가면 2,000원을 소급해서 할인해 줍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요. 그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알씨님들 치즈볼 환불하러 갔습니다. 바로 돌아오십니까? 온 김에 한 바퀴 돕니다. 돌면 또 카트에 잔뜩 실려 있어요. 청바지 2,000원 할인받으러 갑니다. 갔더니 1층에 갔더니 2,000원 할인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한 바퀴 돌자. 또 한 1, 20만 원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견물생심 보게 되니까 사고 싶어지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씨님들도 지금 할인 정책을 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 정책이 뭐죠? 바로 종전환. 종전환을 해준다는 거는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전화로 할인됐어, 회사가 해준대, 자 그럼 사인해, 이렇게 끝나는 아이씨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상품을 노출시켜 주자고요. 왜냐하면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좋죠. 그리고 내년에 또 깎아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종전환이 된 고객들한테 한 번 더 우리 상품을 노출시켜 주자고요. 그런데 할인을 해봤자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할인해 주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를 노출시키면 에이 안 먹히잖아요. 이럴 때 5,000원 할인해 줬으면 5,000원부터 3만원 사이를 노출시켜 주면 고객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의 회원제도 결국 우리의 기존 고객이에요. 우리는 계속 분야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노출효과 많이 보여주면 관심이 생겨요. 우리 상품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의 할인 정책처럼 우리의 종전환 이걸 가지고 좀 추가 판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돌면 암특치, 뇌심특치 3만원짜리 하나 더 가입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타사의 전략을 봤습니다. 타사의 전략을 보면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중입자 최저보험료 만원, 그 다음에 저렴한 내심특치, 이제 내심특치를 우리처럼 분리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들을 타사가 다 따라오고 있는데 저렴하게 상품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C님들에게 이 종전환 대상 고객 테마 타겟 리스트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종전환이 됐는데 비싼 보험료를 제한하지 않도록 쏙쏙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쏙쏙 플랜은 뭡니까? 연계비가 없죠. 그래서 연계비가 없는 게 아니라 최저 보험료가 없죠. 그래서 5,000원짜리로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씨들 마이핏을 5,000원으로 제한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쏙쏙 플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쏙쏙 플랜으로 고객한테 필요한 보장을 정말 저렴하게 한번 노출시켜주자. 노출시켜주고 안 하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씨들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던 고객이에요. 그러면 종전환이 되든 안 되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안부전화 하는 것처럼 잘 지내세요라고 안부전화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전환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전화조차 안 한 고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씨들 그런 고객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사와 당사의 특정 치료비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나머지는 우리 회사를 그 보장 어카운트 담보를 거의 다 따라왔는데요. 10대암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은 여전히 삼성아지가 최고입니다. 지금 타사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특정 치료비가 있는 회사가 별로 없고 대부분 무엇을 판매하냐면요. 하이 클래스를 판매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이 클래스도 판매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 특정 치료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전액 본인 부담이 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 중에 전액 본인 부담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있고요. 그럼 알씨님들이 여쭤봅니다.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의 차이는 뭐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급여 중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암에 걸리면 95%를 나라가 해주죠. 산정특례가 돼서. 이 급여 부분이고요.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자 네가 다 부담해라 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급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약이 급여,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세 가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일 항암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얼비툭스라는 게 있는데요. 급여, 즉 95%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가 1차 치료를 하면서 특정 용법과 같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급여가 됩니다. 내 돈 5%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1차 치료에서 받는 게 아니고 2차 치료에서 받게 되면 급여긴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돼요. 단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가격을 나라가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약값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직결장암 환자 1차, 2차 치료가 아닌 다른 암이나 다른 조건 이렇게 해당 조건 외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예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급여가 돼요. 그럼 병원에서 이 약값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는 결국 100% 고객이 부담하는 거지만 전액 본인 부담은 그래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 요 정도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결국은 급여가 되는 약이더라도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 환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할 때 비급여만 해주면 안 돼요.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는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를 다 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는 비급여가 괄호 안에 있고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를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타사는 몇몇 회사들은 전액 본인 부담을 안 해주고 비급여만 해준다고 약관에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혹시 고객이 가입한 비급여 치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전액 본인 부담을 안 해준다면 가입을 안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와 타사의 보장, 비급여 보장 예시를 보면 얼비특수가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했을 때 좀 전에 약관은 우리는 해주지만 타사는 비급여만 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며칠 전에 RC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점장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RC님 부탁하니까 어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지점장님 국민청원에 동의 좀 해주세요. 지금 8월달 중순 기준으로 22,000명이 지금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폐암, 엑손 20 이게 지금 비급여인데 급여를 해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이유는 우리 RC님 고객이 이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급여라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RC님 보험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세시대에 2,000 들어있답니다. 암 진단비. 그러니까 사실 이 약을 맞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약값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1바이럴당 170만 원이랍니다. 1회 치료받는데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첫 달에는 4번 맞아야 된대요. 첫 달만 3천만 원. 실손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맞으면 1년 약값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싼 약을 맞는 분들이 우리 RC 주변에 굉장히 많다. 그 약 이름이 바로 리브리반트입니다. 우리 RC님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정 치료비가 있다면 정말 이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이 있다면 동의를 해주신 것도 감사하긴 하겠고요. 어쨌든 쉽지 않죠. 이런 약들 다 급여가 된다면 나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안 그래도 몇 조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카운트 그러면 지점장님 어카운트가 보험료가 좀 비싸서 망설여지는데 그러면 지점장님 말씀처럼 비급여만 좀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비급여를 넣으려고 해도 기존 암특치를 최소 500에서 1000을 넣어야 돼요. 이 500에서 1000이 되게 비쌌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연계비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계약 100만 원만 넣으면 암특치 100만 원만 넣으면 전이암, 식대암, 그 다음에 비급여를 마음껏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즉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1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 측정 치료비를 3,000을 넣고요. 전이암을 1,500을 넣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이번 주 월화까지도 안 됐어요. 하지만 수요일부터 이런 설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넣었냐면 표적 항암 약물로가 치료비를 넣었는데 표적 항암 약물로가 치료비는 두 종류가 있죠. 급여든 비급여든 다 해주는 게 있고요. 비급여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어떤 걸 넣어야 돼요? 가끔 여쭤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RC님도 말씀드리죠.
알씨님, 표적항암제를 맞을 때 급여 표적항암 맞을 때 보험이 필요합니까? 비급여 표적항암 맞을 때 보험이 더 필요합니까? 당연히 비급여일 때 훨씬 더 필요하죠.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를 다 해주는 표적항암 약물러가 치료비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 5천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포함을 1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37세 여성 1640으로 설계했더니 보험료가 37,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설계했냐면 저희 점의 모 알씨님 고객이 담낭암 진단을 받습니다. 담낭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사기랑 전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표적항암제를 18개월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씨님이 이 약이 무려 8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알씨님이 보여줬는데 진짜 890만 원짜리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험 뭐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세시대 암 진단비 2천만 원만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18번 다 맞으시고 올해 초에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요. 문제는 그 약값 전부 다 가족들이 부담했는데요. 18달 맞을 동안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고객이 지금처럼 만약에 보험을 들었다면 얼마를 보상받을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달에 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난 2027년 3월 달에 담낭암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4월부터 18개월 동안 890만 원짜리 표적항암제를 처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얼마가 보장될까요? 한번 아시는들 간단하게 얼마가 보장될지 암산이 되실까요? 암산은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보면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에서 10만 원 보상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암특치 100만 원 들었고 전액 본인 부담 3천만 원 들었고요. 전이암 1,500만 원 들었고요. 항암 방사선 표적항암 넣기 위해서 100만 원 들었고요. 표적항암 5천에 비급여 표적항암 1억 이렇게 보상이 나올 겁니다. 자, 나오는데 2번, 3번, 4번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18개월 처방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번 나올까요? 2번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평생 주는 혁신암특치는 진단일로부터 1년일까요? 가입일로부터 1년일까요? 매우 중요한데요.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10년짜리, 5년짜리 특정 치료비, 하이클래스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1년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치료를 시작합니까?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진단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데 가입일로부터 1년이면 중간에 걸치게 되면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2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번을 받게 되냐? 2027년 3월 달에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그 다음에 2027년 6월부터 2028년 5월이 또 1년 기간이에요. 가입일로부터니까. 그리고 2028년 10월까지 처방받을 거기 때문에 3년에서 18개월 처방받았는데 3년에 걸쳐 처방받게 됩니다. 즉 평생 암특치 100세까지 해주는 거는 가입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항암제 1년 이상 처방받으면 2번 받는 게 아니고 3번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장 기간도 길고 범위도 높고 그 다음에 치료별로 해주면서 가입일로부터 1년이라서 기존의 암특치보다 훨씬 좋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2년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나와요? 3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이 나오게 되면 계산해보면 얼마냐? 2억 8,91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세시대에서 암진단비 2천만 보상받았는데요. 만약에 이 고객이 37,000원짜리 가입했다면 2억 8,900만 원, 최소한 목숨은 못 지켜줘도 가정의 경제적인 리스크는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알씨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특정 치료비를 제한할 때 종전했던 고객들한테 먼저 비급여 먼저 설계를 해서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메뉴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특치를 빵빵하게 놓고 비급여를 넣으면 보면 너무 비싸지죠.
반대로 비급여를 빵빵하게 넣고 그 다음에 남는 여력을 위에 암특치를 넣어서 보험료를 맞춰가는 전략이 고객들이 큰 리스크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